안녕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미국에서도 수배를 할 정도로 전 세계의 악명을 떨치는 북한 해커가 비밀리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 목숨을 건 탈북을 통해 북한 내부의 실상을 털어놓았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비밀리에 감춰진 북한 해커 그룹의 실체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소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적한 인천국제공항 정적을 깨뜨리는 급격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일군의 무리는 인천에 도착한 어떤 인물을 포착, 인물의 양팔을 묶고 긴급하게 그를 다른 곳으로 호송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박진혁. 북한에서 배출한 불세출의 천재 해커라 알려진 인물이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 인천공항을 통해 탈북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위아버리의 주동자이자 북한 해커 그룹의 핵심이라고 알려진 그의 탈북 소식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까지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라자루스라 불리는 북한 해커 조직.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그룹의 핵심 인물인 박진혁은 미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현상금을 건 인물로 각종 범죄 행위에 연루되어 있는 범죄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2014년에 일어났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이죠.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계자의 전자 메일은 물론 민감한 직원 개인정보와 미공개 영화 정보 등 주요 핵심 자료가 북한 해커의 공격에 의해 탈취된 일인데요. 평화의 수호자 가디언즈 오브 피스라는 이름을 자칭한 이들 해커 그룹은 김정은 암살을 그린 뒤 인터뷰를 지원한 소니 픽처스의 앙심을 품고 회사 고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시 소니 픽처스 회장이었던 마이클 린턴은 인터뷰를 통해 물건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집을 완전히 태워버렸다는 말을 남기며 북한 해커가 악랄하게 소니를 음해하려고 한 행위를 고발했습니다. 이때 당시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조사했던 이스라엘 해커 그룹은 북한의 해킹 수준이 탁월하다는 것을 발견,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기업인 이스라엘의 사이버아크 우디 모카디 회장은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소니 해킹 사건은 가장 충격적인 사례라고 말할 정도로 북한 해커들의 실력은 이스라엘 최상위 해커 집단보다 더 뛰어나다고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규모 은행털이 공격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사례와 한국의 한국수력원 자력 직원 이메일 해킹을 통해 악성 코드 유포 사례가 대표적인 그의 업적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그의 실력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내부에서 인정을 받아 그는 엄격한 북한 사회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인물로 그려졌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외화벌이 그룹이라고 지정할 정도로 총애를 받은 그가 탈북을 결정해 한국에 들어온 것은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에 알려졌던 것만큼 그는 북한에서 대접을 받기보다 저임금 노동자보다 더 나은 수준의 대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죠. 그 역시 북한 최고 위층을 위해 일하는 일꾼일 뿐 엄격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북한이 집중 육성한 해커로서 그의 실력은 대내외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에게는 족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정찰총국 소속 인원으로 주로 중국과 러시아 일대를 옮겨 다니며 해킹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선양에 위치한 북한의 위장 조직에서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달아난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그에게 용돈식으로 지급해준 외화를 잘 보관해 브로커와 접선, 중국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고 하죠. 처음부터 그는 북한의 일개 해커로 남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자유를 그리워했습니다. 억압된 환경에서 정해진 해킹만 하는 것은 그를 숨막히게 했죠. 그는 충격적인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의대를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수학과 과학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그는 그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성적을 본 교사가 그를 강제로 컴퓨터 공학 전공을 하게 만들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죠. 영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북한의 해커 양성은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북한은 그를 처음부터 해커로 키우기 위해 점 찍은 것이죠.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그는 김책종합대학으로 들어가 일찌감치 해킹 기술을 배웠습니다. 대학에서 그는 뛰어난 실력을 드러내며 일찌감치 인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열린 국제 해킹 대회에서 김책종합대학의 이름으로 우승을 거둔 것도 박진혁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그는 어린 나이에 북한 핵심 조직인 라자루스에 들어가
전문적인 해킹을 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자행했죠. 외부에 알려진 그의 업적 외에도 그가 침투한 조직은 다양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 직원을 포섭한 북한은 정보망에 접속. 박진혁은 랜섬웨어를 이용해 돈을 얻어내거나 중요 정보망에서 탈취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받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국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북한 정찰총국 밑에서 일을 하는 그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반복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팀 단위로 움직이며 중국과 러시아 등 위장 업체를 수시로 오가며 해킹을 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해킹 할당량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 먹을 것도 주지 않는 등 가혹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책임자의 손에 이끌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이리저리 오가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죠. 탈출하거나 할당량을 맞추지 못한 북한 해커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가해지는 건 역시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스위스 계좌와 비밀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본 그는 해킹으로 번 돈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보고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에게는 힘이 없었다는 것이죠. 북한 담당자는 심지어 마약을 해커들에게 권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해킹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 각성을 위해 마약을 권하며 이들에게 보상책으로 건넨 것이 바로 마약이었죠. 서로 간의 실적 비교도 일상적이었다고 합니다. 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이 다른 팀에 비해 떨어질 경우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초과 업무를 강요하는 일도 빈번했다고 하죠. 팀 내에서도 해커들끼리 경쟁이 심해 탈주하거나 도망치려는 낌새를 보일 경우 담당자에게 고발하거나 내부 폭행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고스란히 버텨야 했죠. 그리고 현재 미국이나 한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해커 그룹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증언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부일 뿐 실제 그 규모나 해킹 범위는 전 세계에 걸쳐 있다고 증언한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팀들만 얼추 계산해 봤을 때 중국 파견이 10팀 이상이라고 말하며 점 조직으로 운영되는 북한 해커 조직 특성상 전체 규모를 알기에 힘드나 3,000명이 넘는 인원이 해킹에만 동원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또한 그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활발했던 해킹 조직에서 내분이 발생. 암호화폐를 비롯한 자산 해킹을 통해 얻은 수익이 중간에서 증발하면서 김정은 정부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고 말한 것이죠. 김정은 정부가 지금까지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핵뿐만 아니라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던 해커 조직 덕분이었습니다. 북한 외부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죠. 그런데 북한 해커 조직을 눈치챈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제재와 더불어 보안 체계를 강화하면서 외화벌이가 신통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최근 북한과 관련 있는 인물 8명과 기관 4곳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비롯 자금과 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역시 비슷한 조치에 들어가며 북한 해커 조직 색출의 비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실제로 여러 사전 조치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시도했던 해킹 방법이 실패로 번번이 끝나자 새로운 형태의 전략을 현재 도입. 북한은 기관이 아닌 개인을 노리는 형태로 전략을 바꿨다고 합니다. 은행이나 주요 관공서의 비밀을 터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던 이들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협박,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기존에 보인 북한의 행동 패턴과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박진혁은 김정은의 자금줄이 막히고 게다가 내부에서 돈을 들고 탈주한 인원들이 속출하면서 경제적으로 북한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증언한 거죠. 최악의 경우 북한은 자금줄이 막혀 망할 수도 있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모두 고백 증언 덕분에 비밀에 감춰진 북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상황. 이제까지 비밀리에 돈을 벌면서 당당한 척했던 북한은 중요한 내부 인원까지 탈출하면서 무너지고 있는데요. 북한 정부가 끝내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한 경제 전문가는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를 퍼펙트 스톰이라고 일컬어 왔는데요. 이는 북한 경제가 모든 경제적 악재의 폭풍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죠. 결국 북한이 이 악재들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파산을 선언하면서 견디다 못한 북한 군인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군인들이 보이는 이 같은 움직임에 현재 중국 국경이 때 아닌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황.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단에 서서 발표문을 낭독하던 도중 돌연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가 읽는 발표문이 바로 북한이 파산했음을 알리는 사실상의 패배선 언문이었기 때문이죠.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은 북한은 지금껏 뚜렷한 회복세는 보이지 못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국가의 틀만큼은 어떻게든 유지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최근 벌어진 세계적인 경제난의 여파가 북한에도 불어닥치면서 북한 경제가 완전한 파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작년 4,700원대로 마감했던 달러 대비 북한 화폐 환율이 최근 7,200원대로 2배 가까이 치솟아 북한 장마당이 초토화됐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중국도 이번 세계 경제 위기에 휘말려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 북한 경제 한축을 지탱하던 중국의 경제 지원이라는 카드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생활고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 실제로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의 양강도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이러다 사람도 잡아먹게 생겼다라며 닥쳐온 식량난에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한탄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중 국경 주민들이 야음을 틈타 탈북을 시도. 심지어 아직 사상교육이 뭘 진행된 북한 군인들이 앞다투어 대거 탈북하는 모습마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고 하죠. 이와 더불어 올여름 북한의 시간당 233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농경지 대부분이 빗물에 초토화되어버리는 사건이 발생. 데일리 NK의 평안남도 소식통은 평원, 문덕, 숙천군이 논밭이 전부 빗물에 잠겨 농장원들이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중앙비상재해위기 대응팀이 현장에 내려왔지만 그들도 변족한 수가 없다고 한다라며 올해 북한의 식량 자급률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렸죠. 이로써 북한 경제의 마지막 남은 한 축인 식량 자급자족 체계마저 붕괴. 완전히 절망에 빠진 김정은이 직접 나서 울고불며 파산 신고를 하고 나서게 된 것이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된 김정은의 파산 신고를 본 북한 주민들, 특히 단연간 사상교육을 받아온 북한 군인들의 충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가 군인들에게 가하는 사상교육은 악랄하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북한의 사상교육에 대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백두혈통 이후의 대안을 생각 못하도록 2,500만 북한 주민들을 교육시켜놨다라고 말해 북한이 일반 시민들에게 엄청난 수준의 사상교육을 자행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죠. 오로지 김정은 정권의 수호만을 위해 존재하는 북한 군인들에게는 이보다 더한 사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 군관으로 활동했던 한 탈북자는 이에 대하여 북한 군인들은 백두혈통을 위해 자신의 몸을 총폭탄처럼 내던지도록 교육받는다라며 사상교육의 악랄함을 폭로했죠. 그런데 이토록 집요한 사상교육으로 그들의 뇌리에 신과 같은 존재로 자리잡았던 김정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파산, 즉 패배선 언문을 낭독하는 추태를 본 주민들과 군인들. 이에 북한 당국의 몇 년에 걸친 사상교육으로 구축된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김정은과 백두혈통이라는 신적인 존재에게 보호받는 존재들이라고 여겼던 북한 사람들이 정신무장에서 깨어나자 보이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옥이었죠. 결국 이 같은 현실을 견디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집단 탈북을 선택한 건데요. 심지어 이들을 막아야 할 북한 군인들까지 집단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